여보, 저기 벽에서 연기가 나요. 또 화재가 난 것 같아요. 여기 미국의 노부부가 한국 아파트 베란다 앞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들짝 놀라고 있는데요. LA에서 30년을 살아온 미국인 부부가 화재로 인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한국행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대형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평생 일구어온 그들의 보금자리가 잿더미로 변해 있었죠. 보험사는 차갑게 등을 돌렸고 미국의 재난 시스템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약도 없는 복구 계획에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62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새파란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LA의 아름다운 해변가에 자리 잡은 우리 집에서의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었죠. 3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완벽한 노후를 꿈꿀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 뉴스 봤어요? 베란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마이클이 고개를 들어 물었어요. 아니요, 무슨 일 있나요? 최근 들어 LA 근교에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모양이에요.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대요. 설마 우리 동네까지 올 일은 없겠죠? 마이클은 신문을 접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 동네는 바다와 가까워서 안전할 거예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한국에 있는 딸 소피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소피는 항상 활기찬 목소리로 한국 생활의 즐거움을 전해주곤 했죠. 엄마, 우리 아파트 단지에 새로 생긴 공원이 너무 예쁜데요. 보여드릴게요. 소피가 보여주는 화면 속에는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와 예쁜 공원이 있었어요. 한국의 주거 환경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게 신기했죠. 소피야, 거기 생활하니까 어때? 정말 좋아요. 특히 안전한 게 최고예요. 밤늦게 산책해도 전혀 걱정 없고. 대화 중에 TV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어요. LA 근교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엄마, 괜찮으시죠? 혹시 모르니 중요한 서류랑 짐은 미리 챙겨두세요. 소피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안심시켰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마이클은 여전히 우리 동네는 안전할 거야 라고 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점점 붉어지는 게 심상치 않았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매캐한 연기가 집안까지 들어왔고 하늘은 시커멓게 변했죠. 긴급 대피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이미 불길이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흐린다. 서둘러요. 중요한 것만 챙기고 나가요. 마이클의 다급한 외침에 정신없이 가방을 챙겼어요. 여권, 보험 서류, 지갑, 30년 동안 모아온 추억이 담긴 앨범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시간이 없었죠. 차에 오르자마자 마이클은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보이는 우리 집이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보며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답니다. 이틀 후 잿더미가 된 집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죠. 죄송합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전체 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이클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국의 재난대처 시스템이 이렇게나 취약할 줄은 몰랐네요. 남은 건 작은 여행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시애틀에 있는 아들 제이크가 우리를 돌봐주겠다고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죠. 그날 밤 임시 거처에서 소피와 다시 통화를 했어요. 화면 속 소피의 집은 따뜻하고 안락해 보였죠. 엄마, 아빠,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떨까요? 한국은 산불 걱정도 없고 아파트라서 더 안전할 거예요.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문득 아까 본 소피의 아파트 단지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제안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걸. 시애틀행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LA를 바라봤어요. 30년의 추억이 담긴 도시를 떠나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어쩌면 이것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어보았답니다. 시애틀의 흐린 하늘이 제 마음처럼 무거웠어요. 공항에 마중 나온 제이크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LA에서의 모든 걸 잃은 후 처음 만난 가족이었거든요.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제이크의 다정한 목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하지만 그의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게 됐죠. 현관문 앞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예요. 제이크의 여자친구입니다. 순간 마이클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들이 여자친구와 동거 중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작은 아파트에는 침실도 하나뿐이었죠. 제이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저희에게 거실 소파 베드를 내어주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LA에서는 제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눈치를 보는 손님이 되어버렸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면 회색 빌딩들만 가득했죠. 우리 집 창가에서 보이던 푸른 바다가 간절히 그리워졌어요. 부엌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요리하는 걸 좋아했지만 이제는 엘라의 주방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죠. 화분 하나 옮기는 것도 그릇 하나 꺼내는 것도 매번 허락을 구해야 했어요. 마이클은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어요. 시내 공원과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때문에 불편한 제이크와 엘라를 피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도서관에서 우연히 본 기사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자연재해와 높은 물가를 피해 해외로 이주하는 미국인들의 이야기였죠. 특히 은퇴한 부부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를 찾아 떠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밤이면 소파베드 위에서 뒤척이다가 한국에 있는 소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소피가 보내준 영상 속 한국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깔끔한 아파트 단지,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활기찬 거리의 모습, 마치 희망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제이크와 엘라의 대화가 들렸어요. 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춰섰죠. 제이크, 부모님은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야? 엘라, 지금 우리 부모님께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알잖아. 알아. 하지만 이렇게 좁은 집에서 내 식구가 사는 건 너무 힘들어. 나도 더는 견딜 수가 없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엘라가 보여준 불편한 기색이 단순한 제 착각이 아니었던 거죠. 소파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한참을 고민하다 소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졌거든요. 소피는 늘 그렇듯 밝은 목소리로 한국 생활을 자세히 들려주었죠. 엄마, 우리 동네는 정말 살기 좋아요. 시장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바로 앞이에요. 밤늦게 돌아다녀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소피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떠올랐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찾던 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LA에서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고 시애틀에서는 계속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저녁에 마이클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깊은 생각에 잠겼죠. 린다, 솔직히 나도 이렇게 지내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제이크 인생의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창밖으로는 여전히 시애틀의 음울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이클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한번 가볼까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 순간 소피가 보내준 한국의 밝은 하늘이 떠올랐어요. 푸른 하늘, 반짝이는 도시,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이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켠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소피와의 영상통화가 잦아졌어요. 한국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기까지 딸의 설득이 큰 힘이 되었답니다. 매일 밤 시애틀의 좁은 소파베드에 누워 한국에서 보내온 영상들을 보며 고민했어요. 엄마, 우리 동네 야경을 보여드릴게요. 창문으로 보이는 이 불빛들, 정말 예쁘죠? 소피가 보여주는 부산의 밤바다는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였어요. LA의 바다가 그립던 제 마음이 콩닥거리기 시작했죠. 아파트 내부도 한번 보여줘봐. 소피가 카메라를 돌리자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가 보였어요.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가 있다는 게 신기했죠. 한국의 아파트는 바닥 전체가 따뜻해요. 겨울에도 맨발로 다닐 수 있어요. 마이클은 처음에 한국행을 탐탁지 않아 했어요. 린다, 우리가 이 나이에 낯선 나라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걱정이 이해가 됐어요. 저도 불안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제이크 부부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모든 걸 잃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시작하든 마찬가지 아닐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밤 소피가 보내준 메시지였어요. 엄마,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은 외국인들이 정착하기 좋은 시기예요. 특히 은퇴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병원도 가깝고 대중교통도 편리해요.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게 최고예요. 마이클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서 한국에 대해 찾아보더니 놀란 듯이 말했죠. 우린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나요? IT 기술이나 생활 인프라가 미국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준비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소피와 지훈이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고 비자 신청도 순조롭게 진행됐죠. 시애틀에서의 마지막 날, 제이크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더 잘 모시지 못해서. 아니야, 제이크. 내가 이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비행기 안에서 마이클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죠. 우린다.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여보. 우리에겐 소피가 있잖아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의 모습에 놀랐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엄마, 아빠, 소피와 지훈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밝아 보였죠. 공항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인천공항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마음이 설렜어요. 지훈이 주차된 차 앞에서 멈추더니 트렁크를 열었죠. 반짝이는 진회색 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 이 차 새 차 같은데? 마이클이 차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소피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맞아요, 아빠. 차를 바꿀 때가 됐는데 마침 부모님도 오시고 해서 큰 걸로 신차 장기 렌트했어요. 렌트? 새 차를 산 게 아니라 빌린 거야? 저도 모르게 놀라서 물었어요. 한국에선 신차 장기 렌트가 정말 좋아요. 직장 동료가 추천해준 사이트에서 견적 비교해보고 제일 저렴하고 좋은 걸로 골랐어요. 마이클도 관심이 생긴 듯 했어요. 렌트인데 새 차를 몰 수 있다고? 유지비는 어떻게 돼? 보험도 포함돼 있고 관리도 다 해주니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저희는 3년마다 신차로 바꿔가면서 렌트로 사용하고 있어요. 소피의 설명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네. 마이클의 말에 다들 웃었어요. 차에 올라타자 깔끔한 실내와 새 차 특유의 향기가 느껴졌어요. 뒷좌석에 앉으니 LA에서 타던 차보다 훨씬 편안했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설렜어요. 부산까지는 4시간 정도 걸려요.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지훈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어요. 잠깐만. 카니발 장기 렌트가 이게 맞아? 37만원. KS 오토플랜 34만원. 3만원 차이 나는데? 야, 이게 4년이면은 150만원 정도 차이인데, 야, 이 정도면 차 등급을 하나 올려야 되겠다. 파인트카 리스트. 이거 뭐야? 일단 차가 되게 많네. 그랜저, 소렌토. 와, 무슨 소렌토가 28만원이야. 그랜저가 32만원이고? 이러면 무조건 KS 오토플랜에서 하지.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양옆으로 초록빛 산들이 펼쳐졌어요. LA의 건조한 갈색 산과는 너무나 달랐죠. 묵직한 차체가 부드럽게 달리는 동안 이제껏 쌓였던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저기 보이는 게 다 아파트예요. 소피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LA의 복잡한 주택가나 시애틀의 회색 빌딩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한국의 아파트는 정말 살기 좋아요. 특히 안전하고 편리한 게 최고예요. 소피의 말에 마이클도 관심 있게 창밖을 바라봤어요. 부산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설렜어요. 소피가 보여준 영상 속 풍경을 실제로 보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기 보이는 게 해운대예요. 차창 너머로 드넓은 바다가 보였어요. LA에서 보던 바다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수평선 위로 고층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마치 미래도시 같았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지훈이 차를 세웠어요. 반짝이는 유리창을 가진 높은 아파트였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깔끔한 로비가 우리를 맞이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다행이다. 소피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이클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왜요? 소피가 물었죠. 영상통화로 봤던 것보다 더 좋네. 걱정했었는데 마이클의 말에 다들 웃음이 터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바다가 석양에 물들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닥 온도가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죠. 마이클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린다, 우리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막 시작이지만 왠지 모를 확신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따뜻한 바닥, 창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 낯선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답니다. 엄마, 일어났어? 아침 먹으러 나와봐. 소피의 목소리에 거실로 나가보니 식탁에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마이클도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이게 다 뭐야? 한국식 아침이에요. 아빠도 벌써 된장찌개 맛있다고 2그릇이나 드셨어. 마이클이 수줍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린다, 한번 먹어봐. 생각보다 괜찮아.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처음 맛보는 된장찌개의 깊은 맛이 입 안가득 퍼졌죠.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어요. 소피야, 이거 정말 맛있구나. 엄마, 이제 시작이야. 오늘은 우리 동네 구경도 시켜드릴 거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닐 거야. 지훈이 정중하게 말을 보탰어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동네에 한국의 모든 맛이 다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동네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큰 시장이 나타났죠. 활기찬 시장 분위기가 LA의 파머스 마켓과는 사뭇 달랐어요. 여기가 우리 동네 전통 시장이에요. 소피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온갖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군침 도는 냄새를 따라가 보니 작은 가게가 있었죠. 이모님, 어머님 처음 오셨죠? 한번 드셔보세요. 가게 주인이 건네주는 떡볶이를 한 입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매콤달콤한 맛이 이렇게 중독적일 줄이야. 소피야, 이거 정말 맛있다. 마이클, 당신도 한번 먹어봐. 마이클도 조심스레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야. 시장 구경을 하는 동안 순대, 호떡, 파전 등 처음 보는 음식들을 계속 맛보게 됐어요. 특히 파전은 비 오는 날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점심때가 되자 소피가 우리를 라면이 가득한 편의점으로 데려갔어요. 이게 뭐야? 무인 라면 편의점이야. 원하는 라면을 골라서 버튼만 누르면 따뜻한 라면이 3분 만에 완성돼. 보는 내내 신기했어요. 버튼 하나로 뜨거운 물이 나오고 정확한 시간에 맞춰 라면이 완성되는 게 마치 마법 같았죠. 미국에 있었다면 절대 상상도 못했을 거야. 마이클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저녁에는 소피와 지훈이 우리를 한국식 고깃집으로 데려갔어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냄새가 진동했죠. 어머님, 이건 한국의 삼겹살입니다. 상추도 좋지만 깻잎에 싸서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깻잎에 고기를 싸서 먹는 방식이 신선했어요. 특히 마이클이 푹 빠진 것 같았죠. 지훈, 이거 정말 맛있네. 내일도 또 와도 될까?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더 맛있는 데가 많습니다. 내일은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루 종일 새로운 맛을 경험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즐거울 것 같다는 걸. 입 안가득 퍼지는 맛있는 음식들처럼 우리의 새로운 살도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가 신기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오늘은 찜질방 가볼래?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야. 찜질방, 그게 뭐야? 커다란 목욕탕이랑 휴식 공간이 함께 있는 곳이라고 할까? 직접 가보면 알 거야.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소피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궁금증이 생겼죠. 여보, 당신도 같이 가볼래요? 마이클은 지훈과 남자 목욕탕으로, 저는 소피와 여자 목욕탕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엔 다들 옷을 벗고 있는 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이건 때밀이 수건이야. 한번 해볼래? 소피가 보여준 대로 따라하니 피부가 놀랍도록 부드러워졌어요.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그동안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목욕을 마치고 나와보니 마이클과 지훈이 이미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이클의 얼굴이 상기돼 있었죠. 린다, 이런 곳이 있다니 믿기지 않아. 지훈이 가르쳐준 열탕이 정말 좋더라고. 찜질방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곳곳에 다양한 온도의 방들이 있었죠. 어머님, 처음이시니까 황토방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훈의 말에 따라 황토방에 들어가 보니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어요. 소피야, 이 바닥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거야? 한국의 전통 온돌 문화에서 발전한 거래. 신기하지? 한참을 누워있다가 나오니 소피가 식혜와 구운 계란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먹어봐. 찜질방 필수 메뉴야. 시원한 식혜를 마시니 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진작 안 알려줬어? 마이클은 어느새 소나무방에서 꾸벅꾸벅 조는 중이었어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죠. 아버님, 너무 오래 계시면 힘드실 수 있어요. 이제 나와서 휴식하시죠. 휴식 공간에서 쉬고 있는데 옆에서 드라마를 보던 아주머니들이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소피가 통역해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우리 이야기를 듣던 아주머니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한국에 잘 오셨어요. 이제 자주 오세요. 찜질방이 제일 편한 곳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이 말했어요. 린다,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이런 곳이 미국에도 있었으면 좋겠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찜질방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휴식 이상이었거든요. 거기엔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여유와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매주 와볼까요? 마이클이 환하게 웃었어요. LA에서의 일상이 멀게만 느껴졌죠. 이제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기다려진답니다. 해운대 바다를 처음 본 건 흐린 날이었어요. 소피가 비가 오기 전에 바다를 보여주고 싶다며 서둘러 데리고 나왔죠. 아침 일찍이라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엄마, 여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산책길이야. 발밑으로 느껴지는 목재데크가 LA의 산책로와는 달랐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죠. 마이클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그래. 우리가 LA에서 보던 바다가 생각나서. 마이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LA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가 보았던 그 바다를 저도 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의 바다는 아픔보다는 위로를 주는 것 같았어요. 아빠, 저기 봐봐. 해운대를 제대로 보여드릴게. 소피가 가리킨 곳에는 반듯하게 늘어선 고층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마치 바다를 품에 안은 것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서 있었죠. 소피야, 여기서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구나.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이제는 이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 지훈이 잠시 전화 통화를 하더니 우리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아파트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곳에서 새 집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LA에서처럼 큰 집은 아니지만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찾고 있었죠. 정말요? 어디예요? 기대감에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시장도 바로 앞이에요. 잠시 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죠. 소피가 준비해온 우산을 펼쳤어요. 이제 진짜 부산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아? 소피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비를 맞으며 바다를 보고 있자니 LA에서의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린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마이클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해볼까요? 마이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강인한 척하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여기서는 될 것 같아. 소피가 아빠의 어깨를 꼭 안았어요. 아빠, 울지 마. 이제 우리가 있잖아. 비는 계속 내렸지만 우산 아래서 바라보는 바다는 더없이 평화로웠어요. 문득 시애틀에서 보았던 우중충한 하늘이 떠올랐죠. 그때의 막막함과는 달리 지금은 이상하게도 희망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이제 들어가시죠. 시장에서 꼭 먹어봐야 할 게 있어요. 지훈의 말에 발걸음을 돌렸어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마이클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린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보, 우리 함께였잖아요. 해운대 시장의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며칠 전만 해도 낯설게 느껴졌던 이 거리가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우리는 해운대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LA의 넓은 집에 비하면 작은 공간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그 어떤 집보다 값진 선물이었죠. 엄마, 이제 좀 익숙해졌어? 소피가 주말마다 찾아와 안부를 물었어요. 처음엔 매일 들여다보던 딸이 이제는 주말에만 온다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그만큼 우리가 적응했다는 뜻이니까요. 응, 이제 시장도 혼자 다닐 수 있어. 시장 아주머니들이랑 손짓 발짓으로라도 대화하는 재미가 쏠쏠하네. 시장 골목에서 만나는 아주머니들은 이제 제 단골이 되었어요. 한국말을 못해도 손짓과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죠. 특히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는 제가 올 때마다 맛있는 걸 하나씩 더 챙겨주셨어요. 이모님, 오늘은 멸치 좀 주세요. 서툰 한국말이지만 이렇게라도 말해보는 게 즐거웠어요. LA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마이클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됐죠. 처음엔 어색해하던 공원 체조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대요. 린다, 여기 노인분들이 정말 대단해요. 매일 아침 이렇게 활기차게 운동하시는 걸 보면 나도 힘이 나요.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에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지하철을 타고 도시를 구경하는 게 취미가 됐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보, 이제 길 잃을 걱정도 없어요. 지하철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신기했어요. 음식 주문부터 택시 호출까지 버튼 몇 번이면 끝나는 게 마치 마법 같았죠. 아빠, 이제 배달앱 사용하는 거 완전 익숙해졌네. 그래, 이제는 내 도움 없이도 치킨도 시켜 먹을 수 있다고. 얼마 전에는 마이클이 깜짝 제안을 했어요. 린다, 우리도 한국말 배워볼까요? 소피처럼은 못해도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할 수 있어요. 라고 응원해 주셨죠. 어느 날 저녁, 소피와 지훈이 우리를 찜질방으로 데려갔어요. 이제는 이곳이 제일 편한 휴식 공간이 됐답니다. 엄마,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다니까. 따뜻한 황토방에 누워있으니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LA에서의 산불, 시애틀에서의 힘든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이 더 이상 아프지만은 않았어요. 소피야. 응, 엄마, 우리가 잘 선택한 거 맞지? 소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하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너무 기뻐. 찜질방 휴게실에서 식혜를 마시며 마이클이 말했어요. 린다, 이제 여기가 정말 우리 집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의 밤바다가 반짝였죠. LA의 바다는 이제 먼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대신 이곳에서의 새로운 추억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답니다. 여보, 맞아요.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조심스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부산 주변에서 편하게 여행할 만한 곳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 한국의 좋은 곳들을 잘 모르는 저희에게 여러분만의 특별한 장소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은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도 궁금해요. 저희도 한국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린다와 마이클 부부에게 한국을 느낄 수 있는 추천 여행지나 맛집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조언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